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는 거의 들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오늘 창원교도소에 가서 명태균 씨를 만났습니다. 명 씨가 앞으로의 정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쏟아냈다는 건데 왜 하필 그 상대가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의원 명단들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 씨의 변호인은 황금폰들이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녹음이 담겨 있는지는 제출했던 휴대폰을 돌려받으면 그때부터 확인을 해본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바짝 긴장할 것 같은데요. 이 남상권 변호사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대통령 육성 뒤에 곧바로 누군가의 이름이 나온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명 씨의 폭탄 돌리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창원 교도소 앞에서 기자들 만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쭉 의원 명단을 보다가 박주민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궁금한 점, 김정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 전에 왜 민주당을 접촉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12월 2일을 저희가 한번 돌이켜 보면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소위 황금폰, 명태균 휴대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때 12월 12일 날 박주민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그 접견이 이루어졌더라면 민주당에게 그 황금폰이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검찰 대신 민주당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불발이 되고 나니까 예. 이제 검찰에 그날 제출을 해버렸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 왜 나인가라고 물었더니 명단 쭉 보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연유이건 어찌된 연유이건 간에 박주민 의원 선택한 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지금 당의 이 농단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또 명태균 씨하고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통화하고 나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12일 날 기차표도 다 끊어놓은 다음에 창원교도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 검찰 조사로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접견 불가 이렇게 해서 불발이 됐는데 명태균 씨는 민주당이 온다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켰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포렌식이 끝난 다음에 돌려받으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담긴 게 어느 정도 좀 핵폭탄급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녹취록이나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엄청난 폭발력 있는 지금 증거들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희한하기도 합니다. 11월 13일 날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본인이 구속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뭐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11월 13일 날 통화하면서 12월 12일 날 접견을 해달라, 와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상황도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운 즈음에 왜 그 시점인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조금 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황금폰이 3개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제출한 게 USB도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간 통화 기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모든 게 지금 알파, 오메가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어떤 소위 발작 버튼이 돼서 계엄에까지 갔나. 야당의 경고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30분 접견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한 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자, 김영남 의원님. 네. 박주민 의원 스스로는 명단을 쭉 보다 저로 정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했겠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일단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했었고 예. 지금은 아마
원내 수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지금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처음에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으로 등원할 때부터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는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자격으로도 접견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19대 국회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은 변호사가 그 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을 못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가장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견을 하려면 일반인처럼 일반 접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른바 특별 면회라고 하는 장소 변경 접견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 구속된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소환하면 접견이 불발됩니다. 아마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가서도 접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찰청마다 변호인 접견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어떤 녹음이나 이런 걸 안 당하면서 접견할 수가 있는데 그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를 만나려고 했다가 그날 소환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불발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민주당이나 박주민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로 생각하고 갖고 있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야당에게 입수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훨씬 많은 사실이 밝혀졌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황금폰 세대 그리고 USB 하나 이렇게 제출을 검찰에 한 건데 어딘가에 백업된 저장 장치가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도 같은 내용의 자료들을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요량으로 접견을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예.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금방 김용남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접견 중에 이제 변호인 접견이 있고 일반 접견이 있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이 하신 접견은 일반 접견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의 차이는 우선 일반 접견은 뭐 손도 만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그 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죠. 아, 예. 예, 그래서 깊은 대화 내용을 못 하죠. 근데 변호인 접견은 그런 제한 없이 대화 내용 녹음 못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손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맞잡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접견에서는 아마도 좀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뭐 물건도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추후에 이야기가 잘 됐다면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예. 아마 무엇을 전달할 것이라면 그렇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